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두 가지 공방이 이어집니다. 여권에서는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관 비서 출신이더라. 그러니까 저쪽 편 판사 아니냐. 또 하나는 야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이 불법 선거였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SNS 먼저 볼까요? 네,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하지 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권력은 불과 같으세요.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춥죠.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저런 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선문답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친한 친구 사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을 좀 어제 가졌었습니다. 네. 아, 정치란 게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 하셨어요, 네, 어제? 네. 네. 법정에서 법정 구속 당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실 텐데 어제 뉴스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되는 순간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한데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일단 가슴부터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또 정치적인 해석은 또 다른 얘기고요. 네, 네, 물론요. 예. 그때 왜 대법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무죄 받으실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럼?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 걸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1심 시작부터? 아니 구속되고서부터요. 아, 그때부터 2년이나 걸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심까지? 아무것도 네. 못하죠. 그동안에는. 여권에서는 아마 그런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거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까지 가서 무죄. 즉각 항소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1심 아니에요? 네, 물론입니다. 1심, 네. 2심도 어떻게 되죠? 아, 물론 네. 그러니까 20 남았고 30 남았고 2심 해도 어차피 또 뭐 검찰이 특검이 항소할 테니까. 네. 상고할 테니까요. 네. 어제 정청래 의원께서 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네. 양승태 퀴즈들은 아직도 법복 입고 재판 중 이렇게 그냥 내놓고 쓰셨어요.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성창호 부장판사 이번 법정 구속시킨 검사가요. 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본인만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사에다가 임종원 전 차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이제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법농단 수사와 연루자예요. 연루됐던 판사가 네. 어제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그 판사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네. 이 성창호 부장 판사 자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분도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연루자 중에 하나의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제 이제 법법을 읽고 이제 재판을 했다 이런 건데 더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뻐했던 비서 출신이거든요.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는데, 네.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하고 이제 청사를 떠나는데 네. 뒤에서 이제 저렇게 배웅하는 저분이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뭐 비서실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양승태 전 대법관과 대법원장과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분이 네. 비서를 마치고 그다음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전담 판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정문호 게이트 구속영장을 어쨌든 유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신 것처럼 근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라든지 공천 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한 선고를 했거든요. 또 조윤선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영장도 발부했고요. 네. 이런 이것도 제가 부분은- 그래서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됐고 그리고 이미 죽은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현직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변호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무서운 권력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상 무서운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죽기 판결을 했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승태는 죽은 권력 아닙니까?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직전에 예? 봤을 아니 그리고 저 상 판사에 대해서 이제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니까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군요. 그동안은 무슨 얘기 아무 아니 얘기 그 왜 이전에 얘기를 안 했죠? 한겨레 신문도 보면은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풀려나면서요. 그런 우려들이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에게도 그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재판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양승태 비서 출신인데 이게 제대로 나올까? 그게 이제 불거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정청래 전 의원 말씀하시는 입장과 비슷합니다. 김경수 지사 측이 어제 판결 이후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의 물정 없는 주장과 도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고 국민들이나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입법부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이 나와서 유불리를 따져요? 그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네. 큰 문제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법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런 입장을 냈었잖아요. 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무신 분립이에요. 사법부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어떤 판결해도. 이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저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꾸자고 근본적으로 고치자고 해서 사법농단 사태를 지금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 나오는 판결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 법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네. 있고. 근데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실형을 나온 예가 거의 없고 나온다 할지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상한이 1년 6개월이라고 하거든요. 6개월인데 그걸 네. 어기고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윗부분입니다. 업무 방해 혐의는 1년 반 정도가 저 실형의 상한인데 예, 예. 네. 2년 나왔으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죄로 봤던 중요한 게 뭐냐면 판결의 서술형 종결 의미가 중요한데 추정한다예요. 뭐뭐로 보인다예요.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를 대고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로그인한 기록일 3개가 있다. 그걸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본 것으로 추정된다예요. 뭐뭐 보인다. 이게 무슨 궁예의 관시법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일반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다 좋은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그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고 불복한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정부를 부정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법원을 부정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판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항소심에 당연히 다뤄지겠죠. 이미 네. 1심 판결을 난 것을 네.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이렇게 부당하다는 것은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심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는 거죠. 2심 판사가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까지 하자는 것은 또 영향을 미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어제 이제 진보 지정에서는 판사 판결문이 마치 특검의 공소장 같더라. 뭐 기소된 혐의가 다 인정됐으니까 이런 주장도 하고 또 판결문에 민주당과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이런 문장이 왜 들어가느냐.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움을 받다는 얘기는 전혀 뜬금없는 소설 속에나 문장을 쓸 수 있는데 판결문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게 이제 납득하기 뭐 어렵다는 거죠. 판결문에 앞뒤를 다 읽어보면 또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성완종 씨에게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 나와서 징역 1년 받았는데 그때는 경남지사라는 것 고려해서 불구속으로 재판하다가 무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뭔가 그 판사의 좀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물론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 해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요. 네. 일단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 중간에 법정 구속시키는 거는 다소 이제 감정적인 게 이제 섞인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당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또 네. 당해 보셨고 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당해 보셨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이상했던 지점이 저도 이제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이 연기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연기할 시점이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시점하고 네. 비슷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재판하려고 연기한 거 아니냐. 네. 원래 어제가 아니었어요. 1월 25일이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자, 민주당은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물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고요.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자, 당에서 입장을 내거나 뭐 당론을 내거나 대변인이 논평을 내거나 그런 거하고 달라요. 대책위까지 꾸렸거든요. 네.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재판 불복으로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보통 신성한 재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판사가 신은 아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태극기 부대와 뭐가 다르냐? 재판도 안 믿을 거면 이래요. 아니, 제 얘기 네. 좀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신성하고 원리원칙대로 했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건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은 당연히 네. 다분히 보복성이고 국내의 관심법이 통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헌법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든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저거는 잘못된 거고 위험한 거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랬겠어요. 정말 판사가 훌륭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은 또 어땠나. 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적폐 수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앞선 수사가 불법 대걸 수사였거든요. 기무사, 국정원, 경찰. 네. 근데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봐야지 왜 자꾸 판사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아니, 본질이 근데 안 보이죠. 정도는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검찰도 그럼 반헌법기구죠. 왜 사법부를 수사합니까? 삼권 분립인데. 사법부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잘못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거죠. 따져볼 수 있다 이 말씀. 당연하죠. 정당에서 아니 이런 무리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앞으로는 잘 하자는 얘기죠.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이 나자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 불법 선거 아니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만들어낸 수많은 댓글로 국민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중대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옵니다.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서 그런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소추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자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 또 지난 대선에 공정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 화면 하나 볼까요? 아마 청와대로 오늘 긴급 요청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화면이 들어와 있군요. 네,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앞서 제가 재판 불복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좀 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제 뭐 대선 불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좋은 호재를 맞이했고. 근데 그러면 드루킹이 대선을 좌지우지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지지율도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드루킹은 엄연한 민간인이고요. 국정원이라든가 기무사,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사건과 일개 민간인이 저지른 것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정도가 사실은 다르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사안이 좀 다른 사안이죠. 잣대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 댓글 수사를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똑같이 주장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이 주장 중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복심이었으니까 대통령도 알지 않았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한테 법적인 건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유세 현장에 그때 화면에도 많이 나왔지만 영부인께서 경인선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면 그 드루킹이 이제 주도한 이제 팬클럽이었잖아요. 그럼 저 영부인과의 관계는 또 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이제 그 샌다이 총영사직을 뭐 제의하고 이제 그랬던 얘기가 나오는데 백원호 비서관은 왜 이 내용 중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네, 오늘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난 대선에 불복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꺼내 간다면 그거는 좀 안 맥힐 것 같은데요. 안 맥힌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났고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도 공격할 때 민심에 딱 타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민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공격하면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먹히고 안 먹히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막 던지고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저런 건 어떻습니까? 뭐 자유한국당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뭐 당권 주자들이 나아가 대권 주자들이 지금 다 링 위로 올라오고 있고 뭐랄까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공교롭게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고 일컬어진 분들은 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안희정 지사 재판받고 있죠. 네. 이재명 지사 재판받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나머지 그래도 친문에서 그냥 유망주인 김경수 지사까지 저렇게 됐는데 사실 유시민 또 지금 총리 네. 두 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오히려 더 입지가 좋아졌다 그럴까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가 있지만은 유시민 이사장은 꼭 언급하시네요. 네, 그건 제가 두고 보면 제가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본인은 정말 강력하게 아니 지금 네. 이가 지금도 이가 안 좋다잖아요. 유시민 도움인지 회방꾼인지 모르겠어요. 저분.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여쭤보지 말까요? 뭐요? 아니, 민주당의 잠룡들은 전부 다 잠기고 있습니다. 네. 무슨 기획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이, 볼 때는 그럼요. 우연의 그래야, 네. 일치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순환 시대입니다. 네. 뭐 세 분이 설사 낙마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안희정 이렇게 뭐 지금 순환을 받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정두원 의원처럼 대법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뭐 원래 지도자는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피 흘리면서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월 27일 전당대회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황교안, 홍준표 두 유력 주자들의 신경전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자유한국당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열정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힘차게 이끌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여전히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력 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엄숙한 부름을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탄핵 총리가 당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당은 내년 총선에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경쟁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 자원입니다. 홍 대표님께서 어제 탄핵 총리다 이런 프레임까지 이제 제시하시면서 황 총리님을 견제하는 목소리 내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전 총리 말 아끼는데 바꿔 해석하면 황 전 총리가 더 유리하다. 뭐 홍 전 대표가 좀 더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뭔가 여유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마음 이제 원래 공격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황 전 총리가 앞서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제가 유심히 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이럴 때 중저음으로 아주 차분하게 목소리를 깔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게 언제 깨질 것인가. 근데 입당하면서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포장된 이미지라 할지라도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감 이미지는 많이 깨졌다 이런 거고. 아니 방금 이 영상 보면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깨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 문재인 정권 뭐 물러나라 하고 네. 이제 전당대회 과정 들어가 보세요. 그 네.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바리톤에서 이제 소프라노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이런 텐데. 말로 지금 자막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홍준표가 옳았다는 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틀렸다는 말이 들불처럼 번지는 거 아니었던가요? SNS에 뭐라고 하셨던데 준비가 됐나요 혹시? 정청래 의원님이 네. 홍준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이게 한 반년 전이잖아요. 예. 홍준표 내년 총선 승리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 출마합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두 문장을 연결해 보면은요. 네. 아래 한글 쳐보면 빨간 줄이 쭉 나올 거예요.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웃기는 거죠. 코미디죠. 아 근데 이제 홍 전 대표는 재신임을 묻는 거라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아니 그 책임지고 물러나갖고 새 당 대표 뽑는데 물러난 사람이 또 나오냐 이러는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재신임을 묻는 거다. 네. 그냥 본인 얘기죠. 누가 그렇게 지금 오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본인이 대권에 이제 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 이번 판에 빠지면 대권이 이제 힘들 거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판에 껴야지 이제 내가 살아남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이번 판에서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유력한 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은 TV 토론은 왜 저 당권 후보들끼리 2번밖에 안 하고 지역 유세는 지역 합동 연설은 4번이나 잡았냐 반발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버스를 동원하게 되고 당원을 동원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몰이 돈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과거로 퇴행을 한다. 구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패를 던지진 않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끝까지 가는 거고. 예, 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중간에 그만두면. 근데 네. 지금 얘기한 지적은 좋아요. 일단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저런 합동연설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네. 비용 때문에 없어졌는데 당 대회에서 아직도 저게 남아있다는 것은 좀 구태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유리하고 또 돈 선거가 되고 그래서 저거는 이번 기회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얼추 제가 보니까 당원들 마음이 표심이 한 70%,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가 30%? 이거는 뭐 보통 이렇게 합니까? 예, 뭐 여당도 그렇게 저희는 뭐 5대5 정도로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대부분 이제 전화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하더라도. 네. 그래 본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거의 다 하는 거죠. 결정을.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응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 투표하실. 네. 농담처럼 여쭤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4명이 컷오프 된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서 4명이 컷오프에 살아남는 최종 4명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3분 중에도 누가 뭐 컷오프에 탈락할지 뭐 모르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는 최종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자 나머지 1명은 누가 될까요? 저는 주호영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주호영 의원이 될 것이다. 네. 이유는 작년에 굉장히 입당이 늘었잖아요. 그게 이제 2사람이 크게 공헌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아마 교회 쪽에서 많이 입당을 했을 것 같고 네. 주호영은 불교 쪽에서 입당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종교전이에요? 종교전이 돼버렸어요. 네. 주로 강원도, 서울 또 TK 쪽에서 많이 입당하신다면서요? 그분들이 응답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강원도나 대구 지역을 자꾸 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보니까 정우택 의원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충청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고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권 표심이 충청도도 한 명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춘천 표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춘천 표심도. 춘천? 김진태 의원 표심. 하여튼 뭐 김진태 의원 얘기는 방송 전파가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2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